안녕하세요. 영양제 순위 정하는 남자 영순남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제 성분 중에서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공하는 리버톡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리버톡스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서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많은 약사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영양 성분에 대한 간독성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리버톡스 링크로 접속해 궁금한 성분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리버톡스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찾아낸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성분 중 간에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성분 5가지와 각 성분의 안전한 섭취 방법과 섭취 용량, 또 동일한 용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 첫 번째는 마왕입니다. 방금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성분 중에서 설명해 준다고 하고 도대체 왜 처음 듣는 성분을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왕은 국내에서 섭취하는 다이어트 한약의 주된 성분으로 섭취에 따른 급성 간염 발병 케이스가 보고된 바 있으며 회복 기간 내 급성 간부전 및 등급 간 이식, 사망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마왕 섭취에 따른 급성간 손상 사례는 현재까지 12케이스 이상 보고되었고요. 간 질환 및 간염 바이러스 감염 위협이나 알코올 남용 등을 전혀 하지 않은 33세 여성에게서도 간 손상 사례가 나타난 바 있어 평소 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왕은 필로폰이나 슈도에페드린과 유사한 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간 손상은 물론 고혈압, 심계항진, 심근경색, 발작, 뇌혈관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오용할 경우 사망 위험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약품 용도로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양약으로는 거의 처방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으로 처방 섭취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 함유된 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 처방약임에도 많은 분들이 보충제처럼 경각심 없이 복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왕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마왕을 복용할 경우 전문 한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받게 되므로 용법과 용량 및 섭취 주의사항을 전문의에게 지도받은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먹는 사이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을 드시지 말아야겠죠. 또 보고된 부작용 케이스에서 평균 섭취 12주의 피로,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황달 등의 간 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처방을 받아 섭취하게 되신다면 평소 신체 증상을 잘 살펴보시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전문의와 상의해 마왕을 제외하고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 두 번째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입니다. 녹차 카테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섭취하고 계신 성분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널리 섭취되고 있습니다. 이런 녹차 카테킨 역시 간 수치 상승부터 급성 간부전 및 등급 간 이식, 사망을 포함한 명백한 급성 간 손상 케이스가 100건 이상 보고된 성분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성분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카테킨 섭취에 의한 간 손상 케이스는 주로 섭취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례에서 급성 간염 증상과 유사한 간 세포, 괴사 및 염증과 간 수치 상승이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테킨 섭취를 중단하면 빠르게 회복되지만 회복 후 카테킨을 다시 섭취하기 시작하면 빠르게 다시 간 손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카테킨의 4가지 종류 중 EGCG라고 불리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시험관 연구에서 명백한 간세포 독성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제품이나 원료마다 EGCG의 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되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에도 EGCG는 함유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으니 평소 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섭취를 피하고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카테킨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 가능한 성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테킨은 간 손상 사례가 많이 보고된 성분이기는 하지만 국내외에서 널리 섭취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는 간 손상 우려로 섭취를 기피해야 하는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질환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 분, 음주와 의약품 복용이 잦으신 분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식약처에서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의 일일 섭취량을 300mg에서 1000mg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간 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83mg 용량에서 간세포,
괴사가 나타난 바가 있으므로 가급적 300mg 수준의 저용량 제품을 골라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평소 간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직구 제품이 아니라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카테킨 300mg 수준을 섭취하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려되시거나 좀 더 안전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찾으신다면 그린커피 빈 추출물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간의 독재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클로로겐산을 지표 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와 함께 약간의 간 보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 세 번째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앞서 말씀드린 녹차 카테킨과 함께 다이어트의 양계산맥을 이루고 있는 보조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기 어려운 분들께 사랑받는 성분인데요. 약 12건의 명백한 간 손상 케이스가 보고되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간독성 위험도 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B등급은 명백한 간 손상의 원인이지만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성분들을 분류하는 등급이고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경우 10,000명에 1명꼴로 드물게 간 손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은 대신에 발생할 경우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하거나 긴급한 간 이식이 필요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 시 피로나 메스꺼움이 느껴질 경우에는 섭취를 바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작용 사례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섭취 1주에서 4주 사이에 간 손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나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섭취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성분입니다. 또 앞서 소개해드린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간질환이나 알코올 남용, 의약품 섭취를 하지 않았더라도 급성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 가능한 성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간 손상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성분입니다. 0.01% 정도의 확률이죠. 그리고 간독성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약 400여 종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잘못된 원료가 섞인 저품질 제품을 섭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직구 제품보다는 식약처의 제조기준대로 관리되는 국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식약처에서는 간 질환, 신장 질환, 심장 질환,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전 전문가와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주의사항은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약처에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일일 섭취량을 750에서 2800mg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나 HCA가 직접적으로 간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실 경우 일일 섭취량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은 품질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원료가 간 독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독성 위험 때문에 굳이 섭취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대체하고자 한다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유산균들은 대체로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저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 네 번째는 노니입니다. 국내에서 항염증, 항산화,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때 즙으로 많이 드셨던 성분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항종양 활성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유튜브에 많은 약사 선생님들이 간독성 위험을 경고하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약 7건의 간 손상 케이스가 보고되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간독성 위험도 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보다 한 단계 낮은 위험 등급으로 간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성분을 분류하는 등급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법 주스나 분말로 널리 섭취되는 데에 비해 응급간 이식이 필요한 급성 간부전이 나타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까지 연구에서 노니의 간독성 메커니즘은 확인되지 않았고 고용량의 독성 시험에서도 간 독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 이론적으로 노니 열매의 껍질과 씨앗에 함유된 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은 간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료 품질에 따라 잠재적인 간 독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니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 가능한 성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니 과육에는 독성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기에 너무 적은 양의 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이 존재하는 반면 껍질과 씨앗에는 제법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과 씨앗이 혼입되지 않는 고품질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최근 9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임상에서 28일간 750ml의 노니주스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연구의 경우 특정 브랜드의 노니주스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노니 주스의 안전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고품질의 노니 주스가 특별한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 것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슈퍼푸드 개념으로 노니 주스를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항염, 항산화, 다이어트, 항당뇨, 피부 미백 등의 특정한 건강 개선 목적으로 섭취하고자 하신다면 원하시는 기능성의 다른 성분을 섭취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노니의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한 근거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 5번째는 홍국입니다. 홍국 또는 모나콜린 K로 불리며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사용하는 스타틴계 약물과 동일한 기전을 가지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물론 스타틴계 약물에 비해서 농도는 낮지만 홍국의 지표 성분인 모나콜린 K는 전문의약품인 로바스타틴과 동일한 물질인데요. 이에 따라 로바스타틴과 유사하게 근병증 및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노니와 동일하게 간독성 위험도 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험자 8,535명이 포함된 53건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홍국이 간 수치 상승이나 간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국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경증에서 중등도의 간 손상이 보고된 사례가 존재하고 로바스타틴이 간에서 대사되며 간독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홍국 역시 잠재적인 간 독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스타틴계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섭취하는 경우에 콜레스테롤에 홍국이 좋다고 해서 영양제로 추가 섭취할 경우에는 약물 남용에 해당하므로 간독성 및 각종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홍국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 가능한 성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국 자체가 간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으나 로바스타틴과 동일한 성분이므로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국내 식약처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성 원료인 홍국의 일일 섭취량을 총 모나콜린 K로서 4에서 8mg으로 설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홍국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지표 성분인 모나콜린 K의 함량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홍국의 함량만 표시되고 모나콜린 K의 농도나 함량은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도지 않는 과잉 섭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홍국의 지표 성분인 모나콜린 K가 로바스타틴과 유사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의약품을 저용량으로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효능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처방약을 복용하시는 등 홍국을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라면 평소 식전에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전자피는 홍국처럼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에서 지질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성분과 위험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체 가능한 성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마황 한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받아 복용하게 되므로 지도받은 용법 용량 준수하고 주의사항 잘 지키고 복용하면서 신체 반응 잘 지켜보고 피로,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황달 등 나타나면 바로 담당의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녹차 추출물 카테킨 가장 높은 A등급 위험군이고요. 간질환 있거나 있으셨던 분, 음주 잡거나 의약품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피하시고 카테킨으로서 300mg 수준에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되면 역시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인 그린커피빈 추출물로 대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B등급 위험군이고요. 간 손상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간, 신장, 심장 질환 또는 천식 있으시거나 의약품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피하시고 원료 품질 중요하니까 가급적 국내 건강기능식품 선택하시고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한 용량에서 나오니까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걱정되시면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정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들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논의, 간독성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사례에 있어서 C등급 위험군입니다. 다만 씨앗이나 껍질 혼입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고품질 제품 선택이 중요하고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미백, 항산화, 항염증, 항종양, 항당뇨 등 특정 건강 목적으로 섭취하고자 하신다면 논이 말고 다른 성분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홍국, 역시 간독성 근거 확인되지 않아서 C등급 위험군입니다. 다만 지표 성분인 모나콜린 K가 로바스타틴이랑 동일 성분이니까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스타틴계 의약품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섭취 피하시고요. 해외 제품은 홍국 함량만 표기하고 모나콜린 K 농도나 함량은 별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모나콜린 K로 섭취량 조절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선택하시고, 대체해야 한다면 기전은 좀 다르지만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보충제 간독성 걱정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영양제 중에서 간독성 우려할 만한 성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간독성 케이스 자체는 심각하게 발생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위험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안심할 수 있게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영양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